사실 요즘에 제일 드라이버를 많이 거는 곳이 로켓크로스고 심지어 물건을 크림에서 사서 로켓으로 팝니다. 크림에서 사서 로켓으로 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좀 더 예를 들어서 크림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가격으로만 승부를 보는 곳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유입 경로가 다 똑같으니까 완전 그냥 1,000원 뛰기 경쟁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상품이라면 사실 저는 그냥 크림이 제일 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사서 크림 팔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크림이 그렇게 가격이 싸다는 거는 반대로 여기를 소싱처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쿠팡 같은 곳은 품번호로 검색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어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 뉴발란스 운동화, 뉴발란스 조깅화 이런 식으로. 뭐 뉴발란스 여자 신발. 근데 그런데 보면은 그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비슷한 류의 신발들이 크림에서 10만 원에 파는 모델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을 뉴발란스 운동화라고 해서 쿠팡에다가 16만 원에 팔면은 잘 팔립니다.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주에서 카페랑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 서병기라고 합니다. 대표님 그 자녀가 몇 분 있으신가요? 자녀 4명에 고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자녀 4명에 고양이 한 마리. 네네. 애들 육아도 하면서 카페도 오프라인 매장도 하면서 온라인도 다 하는 게 가능해요? 아 근데 제가 육아 한다고 하면은 이 영상 보는 와이프가 화낼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거의 하진 않고요. 육아는 안 하시고. 육아는 거의 와이프가 하고요. 그다음에 디저트 카페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다 하고 있고요. 또 쇼핑몰에 조금 발걸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실제로 대표님이 하시는 게 없으세요? 제가 하는 건 이제 근태 관리, 뭐 세무 관리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온라인 쪽을 거의 메인으로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온라인도 거의 직원들이 하는데 저는 이제 방향성만 잡아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셨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유튜브 나와서 조회수 69만 회에 나와서 인터뷰 컨텐츠 중에서는 독보적 1등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간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2020년에 그 가게 한 10개 정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경주에서만? 네네네. 같은 그 황리단길에서만. 근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게 8개를 접히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집에 누워 있는데 할 것도 없고 뭐라도 할까. 근데 그때 이제 뭐 건물도 떠내려가고 직원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는 와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방구석에서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쇼핑몰이었고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제 영상 나왔을 때는 크림 리셀을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맞습니다. 크림이 어떻게 보면 도마선이 돼서 조금만 하면 크림에 대한 이야기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예전 그 영상에도 나왔는데 보면은 뭐 아울렛을 간다든지 뭐 백화점을 간다든지 편집샵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그게 마진이 확보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크림 영상 같은 게 많이 떠돌다 보니 이제는 아울렛 가서 사고 하는 게 예전에는 아울렛 가서 신발 하나 사면 그래도 한 4, 5만 원 남았는데 지금은 5,000원 뛰기, 1,000원 뛰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바꾼 거죠. 이제 국내 소싱을 해가지고 크림에 파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허들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 스프레드, 그러니까 마진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커지니까 해외로 넘어간 거죠. 해외 소싱으로. 해외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트예요? 해외 소싱, 아까 전에 뭐 얘기했던 뭐 이베이, 아마존 이런 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일본 라쿠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중국 타오바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거기가 국내보다 더 싸요? 아무래도 이제 국경 간에 장벽이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델 사이즈,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델 사이즈,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델 사이즈 다 다를 거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스프레드가 생기거든요.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발 큰 사람들 많으니까 맞죠. 280, 290이 평범한 표준 사이즈고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250, 60이니까 맞습니다. 미국에서 싸겠네 엄청. 네, 정확합니다. 그러면 싼 걸 사서 국내에 비싸게 팔고.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들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이트 뭐 이렇게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해서 하는 거는 뭐 가품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품번이라고 하는데 모델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딱 했을 때 잘 매칭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잘 매칭이 되는 사이트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거 좀 알려줄 수 있나요? 그런 거예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크림이 있듯이 일본에도 크림이 있고 중국에도 크림이 있고 유럽에도 크림이 있고 미국에도 크림이 다 있습니다. 아, 이런 리셀 플랫폼이 다 있네요, 각 나라마다. 그러면 그 사이트에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그 차익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맞습니다. 이거 혹시 컴퓨터 화면 보면서 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컴퓨터 화면이요? 이런 리셀 플랫폼들이 PC 기반이 아니고 대부분 진짜? 모바일 기반이에요. 네, 그래서 모바일로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모바일로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크림이라는 어플이거든요. 여기서 하나 예를 들어서 뉴발란스 신발을 한번
품번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거래 데이터, 그다음에 체결 거래 같은 게 다 나오거든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제일 비싸게 어떤 사이즈를 팔 수 있는지 쭉 한번 보는 거예요. 네. 쭉 보다 보면은 이제 한 번씩 이제 번개 표시 있는 이거 보관 판매 이런 애들이 이제 비싸게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와. 창고에 보내서. 근데 235 사이즈 이런 애들 보면 막 17만 5천 원에 오늘 팔렸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즈마다 이렇게 구하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렇게 비싸게 팔리거든요. 네. 근데 얘를 이제 중국 크림에 들어가 보면은 아까 235였지 않습니까? 네. 235면은 여기 38 사이즈잖아요. 네. 38 사이즈면은 여기가 589위안이거든요. 이거는 한국말로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한국 돈으로 했을 때는 한 11만 원. 아, 그러면 중국 크림에서 11만 원 주고 사서 네네. 국내에 있는 크림에 17만 원을 파는 거네요? 17만 5천 원. 아, 그럼 사서 팔고 택배비 빼더라도 한 5만 원 정도 남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업자 통관이라고 네. 해서 이제 뭐 부가세, 관세, 뭐 배송비 이런 거 떼고 하면은 한 4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한 개 팔아서. 네. 이거 완전 많이 살 수 없어요? 많이 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이거를 한 50개씩 사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아까 전에 보여줬던 중국 사이트 이게 뭐예요? 네, 이게 이름이 포이즌, 우리나라 이름으로 포이즌이고 중국 이름으로 뭐 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그럼 포이즌이라는 어플은 저희가 받아서 살 수 있어요? 포이즌이라는 어플은 저희가 이제 파는 용이고 네. 이 독이라는 어플은 이제 저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럼 독은 국내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바로 그냥 결제까지 그게 가능해요? 잘 안 되는 게 국내에서는 다운이 안 돼요. 그럼 이거 이게 어떻게 중국 사람들 위한 어플이기 때문에 따로 APK 파일이라는 거를 설치 네. 파일을 따로 다운 받아가지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허들이네요. 맞아요.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그 다운 불법 파일. 네네. 그러면 그 파일 다운 받아서 네네. 중국에 있는 독이라는 어플 네네. 받아서 네네. 국내랑 가격 차이 본 다음에 싸다 싶으면 사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허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돈 남을 때까지 계속 사는 거. 결제 근데 할 때 이 네. 물건이 재고가 많나요? 얘도 어차피 크림처럼 네. 이렇게 입찰가로 해서 파는 사이트다 보니까 제가 사면 살수록 계속 가격이 오르잖아요. 아. 네. 근데 제가 원하는 마진 선까지만 딱 사는 거죠. 그러면 이거 독이란 사이트 말고 또 다른 사이트도 있어요? 이런 사이트도 있고요. 네. 일본의 스니덩크 아니면 유럽의 클렉트 아니면 뭐 미국의 스타엑스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은 중국 안에서도 다른 네. 최근에는 이런 뭐 어플이 뭐예요? 네, 식화라는 네. 네, 이것도 똑같아요. APK 파일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데 보면은 저희가 보통 중국 쇼핑몰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가품. 네, 가품. 그런 게 되게 많이 신경 쓰이잖아요. 네. 제일 많이 사용하는 중국 구매 대행 셀러들이 이제 타오바오라는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서 이런 브랜드 상품을 많이 팔거든요. 네. 근데 겁나니까 가품일까봐 못 사오거든요. 네. 근데 그 가품을 걸러주는 어플이 있거든요. 중국 어플이. 아, 네. 이런 거는 다 진품 맞아요. 확실해요. 그래서 저도 못 믿어오니까 네. 사서 한번 보내봅니다. 어디에요? 크림이나 솔드아웃 같은 그런 플랫폼에. 그럼 크림에서는 그게 가품이 진품인지 확인을 해주는 거네요? 맞죠. 물론 저도 어느 정도 필터링은 하죠. 왜냐면 이제 구매 후기라든지 그다음에 영업 연수라든지 후기라든지 네. 그런 거를 필터링을 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거니 하고 그리고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500위안 이 정도면은 평균 타오바오에서 구할 수 있는 가격이라면은 뜬금없이 100위안, 200위안 파는 애들은 아예 안 사고요. 찾아보지도 않고. 그거는 가품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네네네. 근데 어차피 500위안으로만 사도 아까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17만 5천 원 팔 수 있으니까 네. 저는 그냥 정품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뉴발란스에 있는 본사가 있을 텐데 네. 본사에서 네. 한국이랑 중국이랑 미국이랑 일본이랑 다 다른 가격으로 줘요? 다 같은 가격으로 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어떻게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신발이 인기가 있으면은 가격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공급가는 다 같은데 수요로 인해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렇죠. 아. 심지어 이제 뉴발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랜드가 네. 중국이랑 한국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건데 택만 그냥 한자냐, 한글이나 영어냐 그 차이일 뿐이지 상품이 똑같은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뭐 차익 거래고 또 어려운 말로 하면 네. 뭐라고 하죠? 아비트리지. 아비트리지. 네네네. 아비트리지가 주식 용어인가요? 네네네. 아, 그러면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진짜 이런 브랜드 제품 같은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네. 뭐 트렌드도 모른다. 네. 이런 사람들도 대표님한테 배우면 한 달에 순이익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뭐 그런 사람이 왔다. 뭐 달래줄 거예요? 무식하게 네.
어플 딱 두 개 비교해 놓고 계속 품번만 입력해 보는 겁니다. 네. 여기 거, 여기 거, 여기 거. 아, 여기는 이제 크림 띄워놓고 아니면 여기는 해외 사이트 넣고 같은 모델 번호를 검색해서 계속 가격 차이 제일 많은 거. 그럼 가격 차이 낮다. 그럼 사업자 통관해서 크림을 보내고 한 개 팔면 4만 원 남고. 그거를 한 달에 25개 하면 맞죠. 하루에 한 개만 성공하면 돼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돈 버는 사람이 대표님 말고도 있어요? 있죠. 대표님 그래도 수강생이 그래도 꽤 많이 쌓였잖아요. 그분들이 실제 돈을 벌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지금. 그분들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 순수익 기준으로? 순수익 기준으로요? 근데 편차는 커요. 당연히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좀 적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순이익 얼마 정도? 제일 많이 버시는 분은 이제 1,000만 원까지 버시는 분까지. 에이, 한 달에요? 네. 순이익이요? 네네. 대표님 배워서요? 네네. 그분은 뭘 파셨어요? 뭐 명품 옷 파셨어요? 아니면 뭐 신발 받았어요? 아니 그냥 제가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신발들 아니면 액세서리들 뭐 이런 것들. 이게 이런 꿀통 사이트를 잘 찾으면은 거기서 계속 빼먹는 겁니다. 조용히. 꿀통이라는 게 엄청 싸게 살 수 있는데. 예, 근데 남들 모르는 거. 나 혼자 꿀이 막 잘잘 흐르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두 개를 사는 게 아니라 막 50개, 100개 사겠네요. 그러니까 뭐 전부 구다사이 아도 찍다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 산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100개 있어요. 100개 사도 어차피 저기 사고 싶은 사람 쭉 대기에 있으니까 가격 조금씩 차이 나겠어 하면 소화가 되는 거네요. 너무 한꺼번에 풀면 가격 무너질 수 있으니까 조금씩. 3개 풀었다, 4개 풀었다. 와, 근데 리셀로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게 가능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지금은 이제 리셀도 하시고, 그 다음에 대량로도 하시고, 그 로켓 크로스. 로켓 크로스도 돈이 돼요? 사실 요즘에 제일 드라이브를 많이 거는 곳이 로켓 크로스고, 심지어 물건을 크림에서 사서 로켓으로 팝니다. 크림에서 사서 로켓으로 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좀 더 예를 들어서 크림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가격으로만 승부를 보는 곳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유입 경로가 다 똑같으니까 완전 그냥 1,000원 뛰기 경쟁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상품이라면 사실 저는 그냥 크림이 제일 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사서 크림 팔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크림이 그렇게 가격이 싸다는 거는 반대로 여기를 소신처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쿠팡 같은 곳은 품번으로 검색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어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 뉴발란스 운동화, 뉴발란스 조깅화 이런 식으로. 뭐 뉴발란스 여자 신발. 근데 그런데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비슷한 류의 신발들이 크림에서 10만 원에 파는 모델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을 뉴발란스 운동화라고 해서 쿠팡에다가 16만 원에 팔면은 잘 팔립니다. 크림에 뉴발란스 신발을 10만 원 주고 사서 쿠팡에 16만 원을 하는데 사요? 네네. 그 쿠팡에서 16만 원 주고 사는 사람은 배송이 빨라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크림을 몰라서 사는 거예요? 크림을 몰라서. 그냥 쿠팡에서 자기 뉴발란스 운동화 자기 와우 회원이니까 빨리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오늘 이 신발 사야지. 근데 내일 신고 가고 싶어. 그냥 사는 겁니다. 그 뉴발란스 운동화를 파는 사람은 쿠팡에 많이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리뷰도 없는 걸 누가 사요? 가품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근데 사더라고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팔리니까 팔고 있습니다. 저 그냥 현상을 받아들일 뿐이에요. 저는 브랜드도 몰라요. 브랜드도 모르는데 크림에서 잘 팔리니까 저희가 파는 것처럼 쿠팡도 팔리니까 그냥 파는 거예요. 가품을 파는 건 아니죠? 가품은 아닙니다. 그럼 크림, 와, 대박이네요. 만약에 제가 가품을 팔려고 하면은 쿠팡에 가품 파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제가 똑같은 신발을 16만 원에 파는데 제 신발을 검색을 하면은 그 가품 판매자들이 한 10만 원에 팔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사이트에 사오면은 정품을 10만 원에 사올 수 있지만 제가 아까 가품 얼마에 판다고 했습니까? 파는 거요? 파는 건 막 7, 8만 원 팔 거 아니에요? 아니요. 2, 3만 원에 팔아요. 2, 3만 원? 가품, 뉴발란스 신발. 그 사람들은 2, 3만 원에 가품을 사와서 1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저 궁금한 게 그 가품 2, 3만짜리 사서 5만 원에 파는 사람이랑 대표님은 10만 원 크림에 사서 쿠팡에서 16만 원에 파는 사람이랑 당연히 고객이 볼 때는 이게 가품인지 진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싼 거 사지 대표님 거 누가 사요? 정품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 중에 그 정품에 대한 욕구가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10만 원짜리를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후기를 보면은 이거 짝퉁이에요, 사지 마세요라고 몇 개가 후기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정품이라는 거를 뭔가 어필하는 거죠. 어필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썸네일에 정품 이렇게 뭐 로고를 박는다든지. 그 로고는 뭐 가품인데도 로고 박아서 16만 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나 정품 파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저희 내 자녀와 함께 얼굴을 까고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진짜요? 아니 그렇게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정품 수입 신고 필증 같은 거를 이제 박는다든지 하면서 또 신뢰를 드리는 거죠. 와, 이거는 충격이네요.
근데 가품 파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팔고 있을 거예요, 저보다는. 그렇겠죠. 근데 그 가품 10개 팔릴 동안 제 거 하나만 팔려도 전 충분히 이게 저한테는 큰 매출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은 브랜드를 팔 때 쿠팡에서 어떤 브랜드를 주로 판매하시나요? 안 가리고 다 팝니다. 그냥 브랜드 제품이면? 네네네. 그러면 검색을 맨날 하는 거예요? 그 크림에 들어가서? 아니요, 뭐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쿠팡에 이제 이런 카테고리를 들어가 보면은 네. 제가 로켓으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로켓으로 안 하고 이제 그러니까 판매자 직접 택배 발송하는 그런 상품들만 있는 군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이제 잘 팔리는 후기 같은 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 위잉으로 팔고 있는 거는 배송이 느리니까 네. 거기에 내 혼자 로켓 딱지를 붙이면 맞습니다. 사람들 빨리 받고 싶으니까 비싸서 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도 아,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크림 보관 판매랑 비슷한 거네. 맞습니다. 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냥 6만 원 더 내도 내일 여친 만나야 되는데 맞습니다. 뉴발란스 운동화 이거 간지나게 신고 가야 된다. 근데 이제 크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쿠팡보다 거래량이나 이런 게 적을 거잖아요. 네. 그죠? 뭐 13분의 1인가 그렇거든요. 네. 근데다가 크림 아까 제가 싸게 팔린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쿠팡은 거래량도 훨씬 많고 네. 그다음에 훨씬 비싸게 팔리고 그 크림의 보관 판매라고 할 수 있는 이 로켓 그로스는 제가 그냥 클릭 딱 신청하면은 100개 더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크림은 보관 판매하려고 하면 엄청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그냥 엄청 뭐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걸 돌려야 되고 네. 뭐 언제 창고가 개방될지 알 수도 없고 네. 예, 여러 허들이 많은데 쿠팡은 이제 그런 게 없죠. 내가 원하면 입고시킬 수 있고 맞습니다. 배송은 빠르고 네. 가격은 다른 것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고 맞죠. 안 할 이유가 없네요. 네. 그러면 대표님이 이걸로 실제로 돈을 벌고 계세요? 쿠팡 로켓 그로스로 네. 브랜드 제품을 팔아서 네, 네. 매출이 나와요? 지금 시작한 지 한 3주 됐거든요. 네. 네. 물론 그 전에 네, 테스트로 여러 가지 해보셨겠죠? 테스트로 뭐 이것저것 해보고 뭐 중국 상품들 그냥 노브랜드 상품들 이제 팔았다가 이제 피 보고 네. 이제 그런 험난한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네.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판 거는 이제 한 3주 정도 됐거든요. 3주 정도의 성과는 어때요? 지금 하루에 한 300에서 400 정도 팔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로 따지면 거의 1억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마진은 어느 정도 돼요? 마진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럼 1억 팔면 2천도 남는 거네요. 맞습니다. 와, 그 중국 구대에서 2천 남기고 대량로에서 2천 남기고 중국 구대인지 않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렇게 남기고 네네. 계속 뭔가 하면 그래도 순이익 2천만 원 정도 만드는 사업은 네네. 찾아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대표님 생각에는 어디까지 확장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로켓 말씀하시는 네, 로켓 크로스. 매출 계속 늘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은 저희가 팔 상품 엄청 많은데 지금 밀어 넣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상세 페이지 뭐 작업을 한다든지 아. 뭐 이런 것들을 조금은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팔려가지고 지금 그 돈이 좀 안 돌기도 하고. 아, 왜냐면 내가 미리 사놓고. 저는 이번 달 목표가 매출 원래 2천이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팔고 보니까 1억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도 지금 신용보증재단 대출 받으러 갔거든요. 아, 이게 근데 쿠팡도 정산도 느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 많이 나오니까. 네, 근데 뭐 물론 이제 선정산 같은 걸 받으면 되긴 하는데 네. 선정산이 조금 뭐 이자가 높다 보니까 네. 웬만하면 그냥 내가 대출 받던 거 하는 게 더 낫죠. 네. 대표님 이거 매출 한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세요? 제가 원래 목표는 아까 2천 넣으시면 1억 팔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똑같은 스타일로 이제 소싱을 해서 넣으면은 한 3억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월 매출 3억. 네네. 그럼 수익이 한 6천 원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신 다음에 더 확대할 생각이세요? 아니면 또 다른 것도 배워보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지금은 뭐 예전에 황리단길에서 했다가 이제 망한 얘기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너무 몰빵하다가 이게 꼬꾸라지면은 뭐 재고 같은 거 만약에 3억 팔려면 재고도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쿠팡 알고리즘이 바뀌어버려서 만약에 그게 똥재고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위험한 거니까.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한 2, 3억 정도만 하고 이제 다른 지금 플랫폼으로 넘어가려고 준비 중인데 뭐 에이블리라든지 토스 이런 데가 요즘 좀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아, 있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시도해보시고 성과 네네. 나오면 또 다른 걸로 가고. 네네. 그 리스크를 분산을 많이 하시는 편이시나요? 한번 자빠져 보니까. 그게 코로나 때. 네네. 코로나 때 한 달에 얼마 정도 까먹으셨어요? 그때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통장에 1억씩 쌓였는데 매달? 네. 근데 터지고 나서 한 2년 동안은 한 1억씩 빠져나간 거 같아요. 9월. 네. 근데 돈을 많이 벌어 놓으셨나 보네. 그래도 코로나 길었는데 계속 버티신 거 보면. 네네. 와, 결국은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은 몇 개 가지고 계세요? 지금 이제 2개만 하고 있습니다. 카페 2개. 네네. 나머지는 다 온라인 쪽. 네. 온라인 쪽 하니까 좀 힘들진 않으세요? 저는 사실 재밌어요. 근데 새로운 걸 배우고 성과를 내는 것 자체가
엄청 스트레스 아니세요? 아, 너무 재밌어요.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성향이 원래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게도 10개 가게 중에 똑같은 가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왜냐면 사실 확률적으로 이제 본인이 경험한 걸 가지고 반복하는 게 좋으니까. 맞아요. 똑같은 스타일로 하면 좋은데 전 뭐 일식, 양식, 한식, 뭐 디저트 카페, 한복 대여점 계속 다른 것만 했거든요. 네. 그래야 재밌으니까. 근데 온라인은 좋은 게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게 하나 차리려면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준비기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온라인은 내가 에이블리 한번 해볼까? 그러면 오늘 바로 입점해서 유튜브 영상 보고 입점하고 네. 상품 등록해보고 바로 시작인 거잖아요. 그리고 모르면 뭐 그냥 유료강의 싼 거 하나 듣고 맞습니다. 전자책 하나 보고 하면 이제 거의 한 80% 쫓아간 거고. 그렇죠. 대표님이 그 테크티를 알려주셨잖아요. 네. 맨 처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공략하면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딱 똑같이 실천하고 있는 거죠. 대표님 그러면 사는 게 재밌으시겠네요. 요즘은 조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뭔가 끝날 것 같으면 또 새로운 걸 하시고 끝날 것 같으면 새로운 거 하시고 네. 계속. 근데 그게 참 즐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대표님은 그래도 계속 도전을 하시는 편이시네요. 맞아요. 제가 원래 제 인생 모토가 다양한 경험이어가지고. 또 해보고 싶은 경험 있으세요? 원래는 저 해외여행 이런 거 좀 전세계 일주 이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애기 4명 데리고. 애기 4명 전에 그걸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일로 다양한 일 그리고 다양한 사람 만나는 걸로 이제 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그러면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뭐예요? 사업하면서 얻는 스트레스요? 제일 큰 스트레스. 그래도 스트레스 없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와이프가 이제 그만하면 안 되나? 네. 적당히 버니까 좀 적당히 해라.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 좀 보내자. 그만해라.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만했으면 이미 죽었을 거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 맨 처음에 제가 경주에 내려왔을 때 한복 대여점 잘 됐을 때 와이프가 이 정도 벌면 됐다. 왜냐면 제가 그때 한 5년 동안 수입이 없어가지고 빌빌대고 있다가 내려오면서 한 달에 150만 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한복 가게를 차렸던 거거든요. 있는 돈 없는 다 끌어모아서 1000만 원으로. 근데 그때 한 달에 한 2, 3천 버니까 와이프도 그때 공무원이었고 이 정도 벌면 됐는데 왜 자꾸 더 다른 거 하려고 하냐. 근데 만약에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은 이미 지금 사라졌을 거거든요. 와, 저도 똑같아요. 저도 와이프가 제발 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집에서 낮잠 자고 넷플릭스 보고 밖에 놀러 다녀라 하는데 저 미친 듯이 일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냥 그때 안주했었으면 지금 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변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강의를 할 때도 6개월 전 했던 강의랑 지금 강의랑 완전 달라져 있거든요. 그만큼 속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안주하면 2달 있다가는 완전 옛날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사람밖에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어떤 유료 강의든 블로그든 유튜브든 보고 하잖아요. 그걸 한 3개월 지나서 똑같은 패턴으로 본인이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뒤쳐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자기가 뛰어들어서 새로운 걸 발견하고 엮고 막 섞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다 이제 교집합이 되면서 시너지가 살면서 예전에 매출 1000만 올리는 게 너무 힘들다는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게 쌓이고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J컵으로 그리는 거죠. 그 J컵을 그리다 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꼬라박겠죠. 언제 꼬라박냐의 문제인데 본인이 계속 발 안 저으면 저도 이제 어제 그 선거 날려가지고 애들 이제 첫째, 둘째 자전거 사줬거든요. 자전거 다 처음 이제 애들 해주다 보니까 계속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이 페달을 멈추는 순간 넘어지니까 넘어질 것 같을 때 페달을 밟아라 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못 밟겠다고 하더라고요. 딱 그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사업도 마찬가지겠구나. 그냥 평온하다고 가만히 있다가는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에 꼬라박는데 계속 져야 되는 게 어찌 보면 사업가의 인생이고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책에서 한번 하나 주워 들으시나요? 어제 그냥 제 자전거 밀면서 느꼈긴 하죠. 그래서 대표님은 그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 편이시네요. 맞습니다. 제가 항상 여기 갤럭시 워치로 해서 스트레스 지수 사람들이랑 같이 재거든요. 저 항상 0이에요. 그 사람들이 항상 신기해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스트레스 지수 0이냐고. 대표님 좀 그렇게 소비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 것 같지 않던데. 전혀. 이유가 있으세요? 뭐 한번 힘든 과정 겪고 나니까 이게 돈이 쌓여도 이게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크게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러면 대표님은 나름대로 사업에 보험 장치는 어떻게 두시는 거예요? 계속 재투자하세요? 아니면 와이프한테 맡기세요? 아니면 뭔가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을 하세요? 부동산 주식은 안 하고 있고요. 부동산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왜냐면 혹시나 몰라서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그것도 뭐 유튜브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담그고 있더라고요. 그럼 항상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될 것 같아 해서 넣어놓으신 거네요. 그렇게 많은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온라인 쪽에 진입하고 싶은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뭐 돈을 받고 어떤 분들한테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냥 알려드릴
기도 해봤는데 대부분 분들이 많이들 좀 포기하는 경향이 조금 있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의도에 자사운용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교 4년을 보내고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휴학해서 준비를 하고 뭐 대학교 등록금, 거기에 기회비용, 그다음에 자격증 수강료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한 억 단위는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투자해서 월급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뭐 1, 200만 벌어도 좋다. 아니면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이상을 바라실 텐데 막상 본인들이 만약에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수강료를 내거나 아니면 뭐 10만 원짜리 무료 특강을 내고 한 달, 두 달 하면은 접어버려요. 안 되는구나. 끝물이구나. 이거 별거 없네. 속았다. 강의파리에 호구당했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진짜 그거를 익숙해질 때까지 시행 반복을 꾸준하게 하는 분이 참 드문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늘 보는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그 박진영 씨가 항상 지루하고 심심한 일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오래 간다. 근데 뭐 운이 있을 수도 있고 재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살아남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강의를 들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자꾸 스스로를 못 믿어 하시는데 스스로를 믿고 그리고 이제 배운 강사님을 믿고 꾸준하게 최소한 한 3개월 이상은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시고 좀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분들은 한 달 정도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시죠. 그리고 또 열심히 안 하잖아요. 맞아요. 저희 기준, 본인 기준은 열심인 것 같은데 저희 기준에는 너무 설렁설렁해야죠. 맞습니다. 이 돈 내고 왜 열심히 안 하지? 제가 아시겠지만 제 주변에 돈 안 받고 알려드린 분들이 좀 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 자기는 열심히 했다 그래요. 네. 근데 그 열심히 했다는 기준이 자기 시간 될 때 조금. 네. 근데 제가 열심히 한 기준은 매일 똑같은 시간. 예, 진짜 출근했다는 생각으로 3시간도 좋고 5시간도 좋고 9시간 더 좋은데 늘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일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뭐 오늘 좀 일 없네? 그때 뭐 한 9시간 밤새서 해버리고 내일 친구 만난다, 뭐 한다, 뭐 애 본다 해가지고 또 좀 비워버리고. 맞아요. 대부분 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부업으로 하시잖아요. 네. 직장 다니거나 다른 일 하시면서 나머지 시간 낸다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제 기준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셔서는 결과물도 당연히 얻으실 수가 없다. 자기가 월급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정도의 반이라도 꼭 하셔라. 네. 그러면 분명히 그 이상의 결과물이 나오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맞아요. 예. 월급 받기 위해서 하루에 9시간 투자하는데 부업은 한두 시간 하고 맞아요. 월급보다 더 많이 벌어서 퇴사하고 싶어 하죠.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성공 경험이 없어도 지속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대표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저도 그 수강생분들한테 작은 경험이라도 성공적인 경험을 하면은 재미가 있어서 조금 더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맨 처음 그 시도조차 되게 두려워하세요. 시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본인 스스로 그냥 인지할 수밖에 없죠, 위기를. 네. 뭐 몽둥이로 들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정말 이거 사세요라고 해도 안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서 팔면 3만 남습니다 해도 네. 진짜 돼요? 네. 확실해요? 이거 진짜 보관 판매 되는 거 맞아요? 안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이러면서 안 사요.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듣죠. 맞습니다. 네. 네, 하여튼 저 필요한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